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확률 변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두 변수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변수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자료로부터 두 변수 간에 혹은 두 자료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개념을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표본 상관계수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룰 두 확률 변수의 상관계수라는 것은 바로 그 표본 상관계수에 대응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표본 상관계수에 대응하는 두 확률 변수의 상관계수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우선 공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두 변수 자료의 표본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식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이라고 했었고요. 그때 계산하는 방법이 S, X, Y를 S 더블 X, S 더블 Y 이제 루트로 이제 나눗셈을 한 것이었는데요. 이때 S의 X, Y는 X1, Y1 부터 xn,yn이라는 자료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변수인 x라는 변수에 대한 자료의 평균, 표본 평균 x바라고 하면 이 값은 이제 x들의 편차가 되겠습니다. x들의 편차와 비슷하게 y의 편차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두 편차의 곱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다 더한 값을 곱하여서 더한 값을 s, xy라고 두었고요. s의 더블 x는 x 편차의 제곱의 합이었습니다. 비슷하게 s의 더블 y는 y 편차의 제곱의 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r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식을 써보면 이와 같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식에서 분모 분자를 n으로 한번 나눠보죠. 그러면 이제 분모에 이제 n으로 나눗셈을 할 텐데 지금 루트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루트 안으로 이제 제곱분의 1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앞쪽에 n분의 1을 넣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n분의 1을 넣게 되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자, 이 식의 형태를 보면 대략적으로 분자는 두 편차의 곱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가 이제 n-1이 아니라 n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x들의 표준 편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그리고 뒤쪽은 y들의 표준 편차와 거의 비슷한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이것과 비슷한 개념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두 확률 변수에 대해서 네, 잠시만요. 지우죠. 그 편차의 곱의 평균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편차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x라는 확률 변수와
y라는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자, 편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약속을 할 수 있을 것이냐면 x의 평균, 즉 x의 기대값을 μx라고 우리가 쓰도록 하고요. y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μy로 쓴다면 x라는 확률 변수에서 기대값을 뺀 것이 하나의 편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y라는 확률 변수 입장에서도 비슷하게 편차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표본 상관계수에서 분자에 있는 것은 이 편차의 곱의 평균이 되기 때문에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은 기대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에 들어가는 값을 확률 변수 입장에서 우리가 나타내 본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x와 y의 코베리언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베리언스의 정의인데요. 즉, 두 확률 변수의 편차의 곱의 기대값을 코베리언스 xy라고 약속을 할 텐데, 자, 이 코베리언스를 조금 계산을 좀 더 해보면, 이렇게 이제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x하고 y라는 확률 변수의 곱, 그 다음에 x라는 확률 변수와 μy라는 상수의 곱, 그 다음에 μx와 y의 곱, 그 다음에 μx, μy의 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곱의 expectation인데, 앞에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때 이러한 확률 변수가 여러 개 더해져 있을 때 더한 것의 expectation은 각각의 expectation의 합으로 쓸 수 있다. 즉, expectation은 선형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걸 좀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 xy의 expectation.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 그냥 써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있는 x와 y의 곱의 expectation은 뭐 더 이상 간단하게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텀에서 앞에 있는 이 값은 그냥 상수입니다. 따라서 expectation의 linearity를 생각을 해보면 이 상수는 앞으로 묶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떨까요? 자, 이 값과 이 값은 상수입니다. 상수의 expectation은 바로 그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자, expectation of x를 μx로 바꿔 쓰기로 했고요. expectation of y를 μy로 바꿔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텀과 여기 있는 텀과 여기 있는 텀이 곱해지는 값이 똑같죠. 물론 이제 부호가 좀 다릅니다. 따라서 그 앞에 있는 부호와 뒤에 있는 부호를 고려하면 결국 μx, μy의 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베리언스의 정의는 즉 확률 변수의 편차의 곱의 expectation을 약속을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x, y라는 확률 변수의 공분산 코베리언스는 다음과 같이 두 확률 변수의 편차의 곱의 expectation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좀 계산을 좀 더 해보면 x와 y의 곱의 expectation에서 x와 y의 expectation의 곱을 뺀 것과 같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식에서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μx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그다음 μy라고 하는 것은 이제 y expectation이었으니까 똑같은 식인데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면 이와 같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베리언스를 계산할 때 그러면 편차의 곱의 expectation을 계산을 하거나 x하고 y 곱의 expectation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요. 자, 이 식에서 x하고 y 곱의 expectation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large x가 택할 수 있는 값이 x1부터 xm이라고 하고요.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y가 y1부터 yn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확률 변수 x, y의 곱이 가능한 값은 모든 경우를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x, i, y, j 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제 기대값이므로 결국 확률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은 large x가 small xi가 되고 large y가 small yj가 되는 그 확률을 이제 곱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도입한 두 확률 변수의 결합 확률 질량 함수를 이제 곱셈을 하고요. 이 값을 이제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서 다 더하는 겁니다. 즉, i는 1부터 m까지, j는 1부터 n까지.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더하는 것이죠. 자, 물론 여기 있는 두 확률 변수의 그 결합 확률 질량 함수라고 ha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죠. large x라는 확률 변수가 small xi가 되고 large y가 small yj가 되는 그러한 확률이 바로 이 결합 확률 질량 함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런 코베리언스의 그 성질을 좀 먼저 생각해 보면 그 상수곱은 이제 앞으로 묶어낼 수가 있고요. 상수를 더하는 것에 대해서는 코베리언스가 변화가 없습니다. 즉, C하고 D가 아무리 값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값은 C하고 D에는 상관이 없이 일정한 값을 갖겠습니다. 자, 2번 관계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코베리언스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확률 변수의 편차인데요. 즉, ax 더하기 c에서 ax 더하기 c의 expectation을 뺀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은 어떻게 되죠? 네, 여기서 괄호를 쓰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c가 캔슬 되겠습니다. 그러면 a만 a로 공통적으로 묶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by 더하기 d의 편차는 비슷한 방법을 적용해보면 네, d는 이제 캔슬이 될 것 같죠? 이겁니다. 따라서 두 편차의 두 확률 변수의 편차의 expectation이 이제 코베리언스가 될 텐데, 자, 그 값은 ab x 빼기 ex y 마이너스 2y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곱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코베리언스를 계산할 때 등장하는 두 확률 변수 편차의 곱인데, 이 앞에 ab가 붙어 있습니다. 이 ab는 expectation 계산을 할 때 앞으로 묶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ab를 묶고 나면 결국 뒤에 있는 값은 x와 y의 코베리언스를 계산하는 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코베리언스의 성질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이 x하고 y를 이제 순서를 바꾸더라도 값은 바뀌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코베리언스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x 편차, y 편차의 곱의 expectation이었는데 곱하는 순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값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코베리언스 xy나 코베리언스 yx가 동일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베리언스에는 그 다음과 같은 이제 리니어리티가 존재합니다. 성립합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세 개의 확률 변수를 생각을 했는데요. x하고 y라는 확률 변수와 g라는 확률 변수인데 x하고 y를 더해서 이제 새로운 확률 변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x 플러스 y와 g라는 확률 변수의 코베리언스는 x와 g의 코베리언스와 y의 g의 코베리언스의 합과 같습니다. 즉 뒤쪽이 g로 동일할 때 앞에 있는 x 플러스 y가 있을 때 덧셈이 각각의 코베리언스의 합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 이유도 한번 잠깐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코베리언스 x 플러스 y의 g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expectation. 자, 앞부분의 편차인데 앞부분의 편차는 x 더하기 y에서 x 플러스 y의 평균, expectation을 빼는 것이죠. x expectation을 mu x, y의 expectation을 mu y라고 한다면 x 더하기 y expectation은 mu x 더하기 mu y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앞부분을 x하고 mux의 차이와 y하고 muy의 차이의 합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개를 하게 되면, 분배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두 개가 지금 덧셈이 되어 있기 때문에 expectation의 linearity에 의해서 네, 지금 하나를 좀 잘못했죠? 잠시만요. g도 네, 편차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g-mu g라고 쓰죠. mu g는 이제 g expectation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게 아니고 g-mu g, 여기도 이게 아니고 g-mu g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덧셈이 되어 있기 때문에 expectation이 각각의 expectation의 그 합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앞부분이 결국 x하고 g라는 확률 변수의 편차의 곱의 expectation이므로 그것이 x와 g의 코베리언스가 되고, 뒷부분은 y와 g의 코베리언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런 리니어리티가 있는데요. 지금 3번의 첫 번째 식에서 x하고 y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뒤에가 더해져 있는 경우에도 바꿔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이 덧셈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방금 확인한 것처럼 각각의 코베리언스 합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x하고 y, g하고 x의 순서를 또 바꿔보죠. 자, 그러면 어떤가요? 처음 식하고 마지막 식을 비교해보면 x가 앞에 똑같이 있고 y 플러스 g가 있었는데 그것이 y하고 g에 대해서 코베리언스를 계산해서 더하는 것과 같다
라는 겁니다. 즉 앞에 있는 부분만 덧셈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것도 덧셈이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는 것을 3번 첫 번째 식을 생각을 하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코베리언스 x1 더하기 x2 y1 플러스 y2가 있다면 얘는 코베리언스 x1 y1 더하기 코베리언스 x1 y2 더하기 코베리언스 x2 y1 더하기 코베리언스 x2 y2와 같이 마치 전개하듯이 분배 법칙을 적용해 전개하듯이 모든 경우를 다 코베리언스를 계산해서 더하는 것과 같다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베리언스하고 또 베리언스를 한번 좀 이번에는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베리언스 오브 x, x의 베리언스의 정의를 떠올려 보면 어떤 것이었죠? expectation of x 마이너스 mu x의 제곱의 expectation이었습니다. 따라서 x 편차하고 x 편차를 고배를 해서 expectation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베리언스 xx나 마찬가지죠. 코베리언스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x의 베리언스는 자기 자신과의 코베리언스하고 일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x하고 y 두 확률 변수를 더한 것 혹은 뺀 것의 베리언스를 자, 이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더한 것부터 한번 해보죠. x 더하기 y의 그 베리언스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코베리언스 x 플러스 y, x 플러스 y가 되겠죠? 자, 조금 전에 얘기한 리니어리티에 의해서 x하고 x의 코베리언스, x하고 y의 코베리언스, y하고 x, y하고 y의 코베리언스를 다 각각을 계산해서 더한 것과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 x하고 x의 코베리언스는 베리언스 x가 되고요. x하고 y 혹은 y하고 x는 이 성질을 생각한다면 결국 같은 값이 나올 거고 그 같은 값을 x, y의 코베리언스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와 y의 코베리언스가 나올 텐데 그것은 y의 베리언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이렇게 뺄셈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자, 전개할 때 xx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얘는 동일할 거고요. 그 다음에 y하고 y를 곱셈을 할 때 코베리언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이 스칼라를 이제 곱할 때는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온다는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y의 베리언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x하고 이렇게 전개할 때 코베리언스 x 마이너스 y가 될 텐데 이 성질에 의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개할 때는 마이너스 y x의 코베리언스인데 비슷하게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오고 y x의 코베리언스는 이제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x, y의 코베리언스는 마찬가지가 돼서 여기만 부호가 반대 마이너스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번의 두 번째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공분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공분산을 얘기한 이유는 앞에서 표본상관계수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니까 자료의 그 표본상관계수를 생각을 해보면
자가 이제 이와 같은 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확률 변수 입장에서 그거에 대응하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한 것이 코베리언스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분모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럼 분모에 있는 것에 대응하는 이제 확률 변수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앞쪽은 x의 베리언스의 루트를 택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대응되는 개념은 확률 변수 입장에서 y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에다가 루트를 택하는 것이죠. 자, 그 값을 우리가 표준 편차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의 표본 상관계수에 대응하는 확률 변수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분자는 x와 y의 코베리언스 생각을 하고요. 분모는 x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의 곱을 생각을 하게 되면 자료에서의 표본 상관계수에 대응하는 확률 변수에서의 이제 개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확률 변수 xy의 상관계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correlation coefficient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표본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었죠. 표본 상관계수. 여기서는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본이란 말이 없이 그냥 상관계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x하고 y 상관계수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correlation coefficient의 앞글자를 따서 CORR x, y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확률 변수의 이제 관계를 이제 나타내 주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표본 상관계수 R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의 절대값은 항상 1보다 같거나 작았습니다. 비슷하게 두 확률 변수의 correlation coefficient도 항상 절대값이 1보다는 같거나 작습니다. 그리고 이 R이 절대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확률 변수가 서로 직선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요. 확률 변수에서도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correlation coefficient가 정확하게 절대값이 1이 되는 경우에는 x하고 y가 1차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correlation coefficient가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좀 더 x하고 y가 어떤 직선 관계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얻을 때 우리가 필요한 그 inequality가 있는데, 우리가 표본 상관계수에서 표본 상관계수 절대값이 1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때 코시-슈왈츠 부등식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즉, 두 벡터, 여기서는 A, B가 상수인데요. 여기서는 이거는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벡터를 이제 V, W라고 쓸까요? 자, 두 벡터의 내적의 절대값은 V 벡터의 그 크기, norm하고 그 다음에 W 벡터의 크기, norm이라고 하는 것의 곱보다는 같거나 작다라는 건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코베리언스 XY라고 하는 이 녀석이 사실은 이제 일종의 내적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 X하고 Y의 절대값이 이런 내적 입장에서 크기라고 하는 것은 코베리언스 XX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의 크기, 절대값,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y의 절대값과 절대값이 곱보다는 같거나 작다는 것을 이제 일반적인 내적의 성질인 코시-슈왈츠 부등식을 사용을 하면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사실을 이제 활용해 보면 이 부분이 네, 여기서 루트가 필요하죠, 사실. 네. 그래서 이쪽이 시그마 x, 시그마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자에 있는 것의 절대값은 분모의 곱보다는 같거나 작기, 분모보다는 같거나 작기 때문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절대값이 1보다는 같거나 작다라는 것도 이 일종의 내적에서의 코시-슈왈츠 부등식, 즉 본질적으로는 벡터에서 성립하는 이 코시-슈왈츠 부등식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부등식인데요. 이 부등식에 따라서 이 녀석의 절대값이, 즉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절대값이 1보다는 같거나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정리해보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절대값이 1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그 이유는 분자에 있는 코베리언스의 절대값은 분모 값보다는 같거나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코릴레이션 표본 상관계수와 동일하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확률 변수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절대값이 1이 되는 경우는 x하고 y가 1차 관계에 있을 때, 즉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하는 상수 a, b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것이 이제 필요축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우리가 그 표본 상관계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표본 상관계수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텐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이 x라는 확률 변수를 이제 1차 변환을 하고 y라는 확률 변수를 다음과 같이 1차 변환을 할 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다음처럼 c하고 d에는 전혀 의존하지 않고 a하고 b의 곱의 부호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즉 a하고 b의 곱이 양수면 왼쪽 오른쪽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의 곱이 음수면은 부호가 반대로 되는 그런 성질이 있겠습니다. 자, 이 성질은 앞에서 우리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와 그리고 코베리언스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은 표본 상관계수에서 성질을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분모의 a, b 절대값이 와야 되기 때문에 a하고 b 곱은 0은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약속한 그 공분상과 상관계수를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제에서 사용했던 그런 확률 변수 x하고 y와 그런 두 확률 변수 xy의 결합 확률 분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런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분산 상관계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코베리언스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계산을 생각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x의 기대값이 필요합니다. 자, x의 분포가 필요할 텐데요. x의 분포는 여기에 있습니다. 즉 0 곱하기 0.2 더하기 1 곱하기 0.5 더하기 2 곱하기 0.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의 기대값을 계산을 해보면, 자, y의 분포가 필요한데 y의 분포는 여기에 있죠. 이제 y가 0, 1, 2, 3이 될 수가 있고 각각의 값이 되는 확률인 이 열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0 곱하기 0.1 더하기 1 곱하기 0.3 더하기 2 곱하기 0.45 더하기 3 곱하기 0.15 하면 여기가 0.3, 여기가 0.9가 되죠. 그래서 1.2 일단 되고 여기가 0.45죠. 그러면 여기가
1.65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하고 y 곱한 것의 기대값은, 자, 앞에 그 정의를 생각해 보면 모든 x와 모든 y를 다 고려하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x가 되는 값 중에서 0이 되는 값과 y가 되는 값 중에서 0이 되는 값에 대해서는 x하고 y를 곱하게 되면 이 값이 0이 나오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는. 그래서 그거는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겠고 나머지 경우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만. 자, 그래서 여기는 x하고 y 곱하면 1이고요. 확률이 0.1입니다. 그 다음에 1하고 2를 곱하면 2가 되고 확률은 0.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0.1 더하기 여기는 x랑 y 곱하면 2가 되고 확률은 0.15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y 곱하면 4 확률은 0.1 더하기 x하고 y를 곱하면 6이고 확률은 0.05가 되는데, 0.1 여기가 0.5니까 0.6에다가 0.3이니까 0.9 앞부분 일단 0.9가 되는 것 같고 뒷부분은 0.3 0.4, 0.7에다가 적어놓죠. 여기가 0.3이죠. 그러면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에서 몇 빼면 되나요? 1.1 곱하기 1.65를 빼면 코베리언스가 얻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우면 이 값을 계산했고요. 이 값을 가지고 코베리언스를 계산해보면 0.085가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상관계수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시그마 x, 시그마 y 곱을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x의 분포, x의 이제 확률 질량 함수 혹은 주변 확률 질량 함수를 이제 활용해서 x의 분산, y의 분산을 계산하고 루트를 택하면 표준 편차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값은 약간 좀 복잡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값이 0.1424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두 확률 변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정의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건이 아니라 확률 변수 두 개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할 때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두 확률 변수 x하고 y가 있을 때 x하고 y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려고 한다면 이러한 사건의 독립성을 우리가 그 염두에 둘 때 x라는 확률 변수와 y라는 확률 변수와 관계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모두 서로 독립이라면 확률 변수 x, y가 독립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 변수의 독립은 다시 한번 x와 y라는 확률 변수와 관계된 사건들이 모두 서로 독립일 때 확률 변수가 독립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x라는 확률 변수와 관계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x라는 확률 변수가 x1이 되는 사건, x라는 확률 변수가 x2가 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y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y라는 확률 변수가 small y1이 되는 사건, y라는 확률 변수가 y2가 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모두 서로 독립이
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x하고 y라는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 x하고 관계된 하나의 사건, 즉 large x가 small xi가 되는 사건과 large y가 small yj가 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 되는 사건이기를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즉 x equal xi, y equal yj가 되는 일종의 결합 확률이죠. 곱사건의 확률입니다. 이 확률이 각각의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이 되는 확률의 곱과 같아지면, 이때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서로 독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확률 변수의 독립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ij에 상관없이 항상 서로 독립이기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즉 이미 ij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을 하면 x와 y라는 두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두 개의 확률 변수 x, y가 있는데, 자, x하고 y가 택하는 모든 값들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large x가 small xi 되는 사건과 large y가 small yj가 되는 사건이 독립이 되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모든 ij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독립이 되려면. 네. 자, 그런데 이 확률을 우리가 앞에서 도입한 결합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앞부분은 결합 확률 질량 함수에서의 함수 값이고요. 자, 이 확률은 x라는 확률 변수 하나만을 가진 확률이기 때문에 결국 x라는 확률 변수의 확률, 다른 말로 주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확률 질량 함수 f large x를 이용해서 표시를 할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비슷하게 y의 주변 확률 질량 함수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확률 변수의 독립을 약속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것과 관련된 성질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 되면 x하고 y의 곱의 expectation은 x의 expectation과 y의 expectation의 곱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앞에서 우리가 expectation linearity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성질은 x하고 y가 독립이든 독립이 아니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그러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곱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덧셈이 이제 분리가 된 것이고 곱셈이 이제 분해가 된 것인데요. 곱셈에 대해서 이러한 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곱의 x하고 y의 곱의 expectation이 각각의 expectation이 곱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그런 것은 아니고 독립인 경우에는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독립의 정의 때문에 그런데요. 자, expectation x, y 계산하는 식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자, i가 모든 경우, j가 모든 경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x와 y가 독립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곱하는 이 그 결합 확률 질량 함수 대신에 x하고 y의 주변 확률 질량 함수 값을 곱한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 안쪽 서메이션은 j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xi나 그 xi 의존하는 값은 이제 컨스턴트가 되기 때문에 묶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쪽은 뭐죠? 바로 그것이 y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하나의 상수값이기 때문에 이 곱셈을 하고 좀 서메이션을 할 때 서메이션 밖으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i에 대해서 xi, fx를 이제 곱하는 것인데, 또 뒷부분은 x의 기대값이죠. 따라서 뭐 곱하는 순서는 바꿀 수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 때문에 코베리언스가 0이 됩니다. x하고 y가 독립이 되면 코베리언스가 0이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코베리언스의 정의가 계산하는 식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중에서 곱한 것의 expectation에서 각각의 expectation의 곱을 빼는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독립인 경우에는 두 값이 같기 때문에 0이 되겠습니다. 자, 코베리언스 0이 되기 때문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도 0이 되겠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이제 코베리언스가 분자에 있기 때문에 분자가 0이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0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x하고 y 두 확률 변수를 더하거나 빼서 베리언스를 계산해 보면 앞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코베리언스 xy 에다가 이제 베리언스 x 더하기 베리언스 y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x하고 y가 독립인 경우에는 코베리언스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집니다. 따라서 x와 y의 베리언스의 합과 같습니다. 즉, 이걸 따로따로 쓰면 x 더하기 y의 베리언스는 x의 베리언스 플러스 y의 베리언스가 됩니다. expectation에서는 그냥 덧셈이 이제 뭐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항상 분리가 됐는데, 베리언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코베리언스가 있어야 되지만 코베리언스가 0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두 확률 변수의 덧셈한 것의 베리언스가 각각의 베리언스 합으로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성질이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빼기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부호가 바뀌진 않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베리언스의 마이너스 곱해지더라도, 즉 베리언스의 마이너스 y는 베리언스의 y랑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호가 항상 덧셈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자, 하지만 이제 독립이 되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코베리언스는 0이지만 독립이 되지 않는 그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을 생각을 해서 처음 2번 던질 때 앞면에 나오는 수를 x라는 확률 변수로 두고 3번 던질 때 나오는 앞면의 수를, 세 번째 던질 때 나오는 앞면의 수를 이제 y라고 두겠습니다. y는 확률 변수라고 하죠. 자,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가 되겠고요.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확률 변수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결합 확률 분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결합 확률 분포를 통해서 x하고 y가 서로 독립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 확률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자, 네, 이렇게 쓸까요?
여기다가 x라고 쓰고 여기다가 y라고 쓰죠. x가 될 수 있는 값은 0, 1, 2가 되고요. y가 될 수 있는 값은 0, 1이 되겠습니다. 자, x가 0이고 y가 0이 되는 확률은 뭘까요? 3번 던지는데 처음 2번 던질 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세 번째 던질 때도 앞면이 안 나오는 거니까 3번 모두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죠. 따라서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x가 1이고 y가 0이 되는 확률은, 자, 처음 2번 던질 때 앞면이 한 번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앞면 나오고 뒷면이 나오던가 뒷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와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y가 0인 거니까 뒷면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즉 두 가지 이러한 근원 사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우에는 equally likely 하기 때문에 8가지 경우 중에서 근원 사건이 모두 8가지가 있죠. H부터 TT까지. 그래서 8분의 2가 되겠고요. 자, 이 경우에는 비슷하게 보면 앞에 2번은 HH, 그 다음에 뒤에 한 번은, 세 번째는 T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Y가 1인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동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이 결합 확률 분포인데, 독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x가 택하는 모든 경우와 y가 택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확률이 y의 그 확률과 x의 확률, 지금 행의 합 혹은 컬럼의 합은 x와 y의 이제 주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 곱과 같아야 되는데, 자, 8분의 1은 2분의 1과 4분의 1의 곱과 같죠?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경우에도 2분의 1과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되는 것 같고요. 8분의 1도 4분의 1과 2분의 1 곱하니까 8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8분의 1도 4분의 1과 2분의 1 곱하면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죠. 그래서 모든 6가지 경우가 모두 x의 확률과 y의 확률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결합 확률 분포가 있을 때 독립이 되면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이런 이제 곱이 같아져야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생긴 그 확률들의 비율들이 그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쪽 그 8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의 확률은 이 확률, 즉 x의 확률의 비율과 동일합니다. 8분의 1 대 4분의 1 대 8분의 1이나 4분의 1 대 2분의 1 대 4분의 1이 동일하죠. 왜냐하면 독립이라면 여기 있는 값들은 여기 있는 값에 동일한 2분의 1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비율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나 이 비율도 동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럼을 생각해 보면 요 두 값의 비율이 요 두 값의 비율과 동일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값에다가 이 값을 이제 곱했는데요. 따라서 곱하는 값에 따라서 이제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의 비율과 이 두 개 값의 비율이 동일해야 되겠죠. 지금 1대1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1대1, 여기도 1대1, 여기도 1대1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하나를 더 보죠. x하고 y 결합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과연 x하고 y라는 확률 변수는 독립일까 아닐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지금 보니까 그 x의 확률은 1대 1대 1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비율이 동일하지가 않죠? 여기하고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비슷하게 그 두 확률이 1대 2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독립이라면 그 비율이 일정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딱 모양만 봐도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독립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 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최소한 하나 이상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x가 마이너스 1이 되고 y가 0이 되는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0인데요. 자,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fy가 이 값 0이 되는 확률은 여기 있죠?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f-1 0과 fx-1 fy 0의 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해 볼 필요는 없고 하나라도 다른 것이 있으면 독립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독립은 아닌데요. 우리가 앞에서 코베리언스가 0이라고 해서 독립이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다.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그젬플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코베리언스가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코베리언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x하고 y 곱의 expectation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x가 0이 되는 경우가 여기 있고요. y가 0이 되는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경우가 여기하고 여기가 있네요. 자, 앞부분은 x하고 y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확률이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x하고 y의 곱이 1이고요.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0이 되겠습니다. 곱한 것의 expectation 0이 되고 자, 이번엔 x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죠. 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있고 x가 마이너스 1, 0,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0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3분의 1이면 얘도 0이 되는 것 같네요. 자, y의 기대값을 계산해보면 y의 확률은 3분의 1, 3분의 2인데 y가 될 수 있는 값 0 아니면 1입니다. 따라서 0은 고려할 필요 없을 것 같고 1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2x, 2y의 곱과 같습니다. 자, 얘가 0이고 얘가 0이기 때문에 뭐 이 y 값이 0은 아니지만 곱셈을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베리언스가 0이 되겠습니다. 즉, 이 이그젬플은 두 확률 변수는 서로 독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베리언스가 0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확률 변수의 이제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이제 확률 변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좀 기울이자면 확률 변수보다는 확률 분포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확률 변수하고 확률 분포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에 나오면 10이 되고 뒷면에 나오면 20이 되는 그런 확률 변수를 x라고 두고요. 이번에는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의 눈이 사이 약수가 나오면 10이라고 두고 아니면 20이 되는 확률 변수를 y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도식화 해보면 x라는 이제 그 확률 변수는 동전을 던질 때 이제 하나하나의 근원 사건에 이제 값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근원 사건들의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HT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Y는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사위의 눈을 1, 2, 3, 4, 5, 6으로 표기한다면 근원 사건이 전부 다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이런 X, Y라는 확률 변수를
이러한 샘플 스페이스에서 R로 가는 대응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X라는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은 대응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Y는 다음과 같은 대응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H가 나오면 10이고요. 앞면에 나오면 10, T가 나오면 뒷면에 나오면 20이 되는 것이 X가 되고요.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의 약수가 나오면 사의 약수는 1, 4,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10, 나머지 3이나 6이 나오면 20, 5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바로 Y가 됩니다.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와 Y라는 확률 변수는 실험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나고 하나는 동전을 던지고 하나는 주사위를 던지고 따라서 샘플 스페이스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대응도 당연히 이제 정의역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와 Y라는 확률 변수는 전혀 다른 확률 변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X의 기대값이라던가 X의 분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텐데 Y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대값 혹은 뭐 평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한다고 한다면 X하고 Y는 확률 변수 자체라기보다는 이러한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포가 필요하죠. 확률 분포가. 그래서 확률 분포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가지는 값은 10 아니면 20이고요. X가 10이 될 가능성은 2분의 1이죠. 앞면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20이 나올 가능성이 0.5가 됩니다. 자, 이번에 Y를 생각해 보면 Y가 될 수 있는 값도 마찬가지로 10 아니면 20입니다. 자, 근데 10이 되는 가능성은 주사위의 눈이 1, 2, 4가 나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20이 되는 확률은 주사위가 3, 5, 6이 나오는 경우가 돼서 결국 반이 되는 거니까 0.5가 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는 전혀 다르지만 확률 분포는 어떤가요? 가지는 값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도 동일합니다. 0.5, 0.5. 여기도 0.5, 여기도 0.5. 따라서 두 개의 확률 변수는 다르지만 확률 분포는 동일하죠. 따라서 X의 기대값이나 Y의 기대값이 어떨까요?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X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분포에만 의존을 하는데 분포가 동일하기 때문에 평균이 동일할 것이고요. 네, 분산도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확률 변수는 전혀 다른 이제 확률 변수이지만 확률 분포로는 같기 때문에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다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하기보다는 어떤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으면 그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그젬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확률 변수는 다르지만 확률 분포가 같으면 그 분포로부터 주어진 여러 가지 평균이라던가 기대값이라던가 아니면 뭐 분산이라던가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값을 계산을 하고 나서 다른 확률 변수의 분포가 이미 계산한 확률 분포랑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새로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나 분산이 그냥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장에서 확률 변수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확률 분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흔히 나타나는 확률 분포 몇 가지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